피지컬 AI가 당초에 정부 예산안에는 400억이 담겨 있었고 저희가 추가로 1000억 정도를 더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6천억 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 n분의로 나누면 수태년도에 1,400억 정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국회 12단계에서 기재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내년에는 기본설계, 실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주로 1,400억 중에 상당 부분이 장기 구축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 건물을 짓는 이런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 구축은 조금 연차별로 보면 조금 뒤쪽으로 미뤄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럼 내년에 먼저 충분히 집행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 집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하면 내년에 추격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후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했는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저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8월에 예타까지 연재가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쭉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순창군에 이어서 장수군이 하나 더 추가돼서 저희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다만 도비 부담이 기존에 전체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보면 도비가 18%, 지방비만을 보면은 3대7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소위 그 100 중에 18 정도를 도비 부담하게 된 것을 지금 30%로 도비 부담률을 좀 높이도록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수군이 추가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또 순창군에 대한 도비 부담률이 좀 일부 조정금으로 올라가는 비용 등등 해서 약 150억 정도가 추가로 좀 부담이 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국힘당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산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지정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정부를 입수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국토부, 새만금 청과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 등을 의논을 해서 공조를 했습니다. 특히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또 여러 우리 지역 국회의원실에 같이 대응을 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논리가 왜 1심 판결이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 전북도, 공항공사, 새만금청, 환경전문가 이렇게 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7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번 회의를 통해서 나온 여러 진행 상황을 요약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국힘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치적인 의장, 또 예결위 간사를 각각 전부 찾아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 당연 우리 당에도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이 또 상징성도 있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2심 판결에서 집행정지가 기각이 되면 일단 사업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심 판결에 저희는 반드시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26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착공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번에 확보된 1,200억 원 정도를 충분히 내년에 소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잘 설명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CBS 송승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CBS 송승민 기자입니다. 제가 도지사 지금 이제 그래서 23년도 예산부터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3번에 걸쳐서 그동안 신규 사업에 넣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정말 어렵게 잘 안 되던 것들이 사실 이번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또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끝까지 좀 하려고 했던 것은 새만금 국가정원 또 새만금 상소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또 다시 예산이라는 것이 통과돼서 제가 발표를 딱 하잖아요. 그럼 내년 1월부터는 또 27년 예산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미 27년 예산에 신규 사업을 뭐를 발굴할 것인지 발굴 비율을 이미 지금 11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기에 따라서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안 된 이유들을 더 분석해서 보완해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특히 그동안 정말 이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국립 모두예술 컴플렉스 분석 전주 교도소 이전 부지에 이거 만드는 거 총사업비가 2,5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산업 복합단지 이것도 약 6천억 원 가까이 총사업비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참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첫 관문을 뛰어넘은 거고요. 의미 있는 것은 또 새만금 햄프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희가 글로벌 메가 특구 1호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용역비에 들어가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비도 3,800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히 익산의 동물육의약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동물육의약품 클러스터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효능안전센터센터, 두 번째는 시제품 생산시설, 세 번째는 임상시험센터인데 그동안 임상시험들 3단계는 기재부가 일관되게 1단계, 2단계 사업을 끝난 다음에 하자. 1단계는 끝났습니다. 지금 2단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가 끝난 다음에 3단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2단계와 3단계는 굉장히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을 해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지. 핵심광물 비축기지 내년 예산이 690억인가요? 692억이죠? 690억이 삭감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그 비축기지 약 800억 원이 지금 실수 설계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중에 제대로 쓰여지지가 못해서 내년에 이미 확보된 예산보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2월 될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감명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저희 이제 국비 대형 사업을 확보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하거나 일부라도 매칭을 해야 되는 지방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손질해서 또 일부 최대한 국비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같이 공조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 정부에 장관님 두 분이 계신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정부에서 편성하거나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현안들을 그 장관님들을 통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정부 측에 전달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희가 이 국비, 지방비, 이 매칭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가능한 최대한 국비 부담을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 내란 관련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내란의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17명의 방위자치단체단이 가장 먼저 제가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에 들어와서 비상 간부주의를 소집하고
이 도정에 집중하고 도민들의 민생과 안정에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일부 곳에서 소위 이 행안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따라서 도가 그 도청 폐쇄에 관해서 응했다. 이것이 내란의 소위 이 부활운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명백히 근거 없고 허위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에 우리 당직 사령이 행안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계적으로 도청 폐쇄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도청은 특별히 도청 폐쇄를 할 추가 조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7시가 넘으면 모든 출입문이 닫히고 한 문만 열어놓고 그리고 모든 출입자들이 출입증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설사 그 이후에도 모든 출입자들의 출입이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폐쇄 조치를 하라고 한 그 조치,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직사령이 기계적으로 그 부분을 행안부에다가 폐쇄 조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14개 신문에 전파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청에 대해서 그런 물리적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있었냐? 추가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예를 들면 당직사령에 해서 그런 내용을 14개 신문에 전파했다든가 또 행안부에 이제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 하는 여러 가지 성명이나 행적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그 정치적 의도를 저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제 아시다시피 제가 민주헌정 수호 특별사항을 인터넷 기자협회로부터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17개 방역 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그 여러 가지 노력한 점이 인정이 되어서 이런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도 객관적인 제3자의 분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대단히 서로서로 유감이고 거기에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